경연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은 딱히 변수를 만들 만한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하고 14경주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정교하고 류젤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정정교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류젤도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최동열을 활약에 나가는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재원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에서도 특성급 결승 경주에서 짜릿한 취입승부로 우승까지 거머졌었던 정재원. 한대 변수가 있습니다. 정재원 앞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에서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정재원이 이래저래 3, 4코너 지점에서 넘어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정재원이 3, 4코너 지점에서 힘을 썼을 때는 역전을 당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바로 박용범이 후미 공략해 나간다면 박용범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상대 전적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재원의 선전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박용범의 직선 취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을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이 한 회차 두 번 제재 후 2회차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는 솔직히 정종진 우승을 쉽게 할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었다는 점에서 여유가 있었어요. 금일도 정종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전주팀 선수들 이으뜸하고 최래선이 뭉쳐서 정종진 한번 괴롭혀 나간다면 정종진이 아직까지는 예전의 경주감을 확실하게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종진이 전주팀 선수들은 월등하게 여유있게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왕지원과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정종진 앞에서 50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편성 쉽습니다. 곽현명과 호흡 맞춰 나갈지 김영수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임채빈 득점 높은 선수하고 탑점을 찾아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곽현명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곽현명과 동반 입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종교가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다소 좀 경주가 잘 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했었던 모습이 많이 보여줬어요. 류지얼도 분명 답답하긴 합니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종교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규가 때려서 결승전에서도 머리치긴 했습니다만 류지얼도 시속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면 대결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정종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류지얼도 정종규를 인정하고 후미권 마키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종규가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3번하고 7번이 나란히 자리 잡고 동반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이 때리고 정종규가 추입해 나가는 정종규의 뒷자리를 류지얼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최동현이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이를 7번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짧게 추입 가능할 것 같고 3번 입장에서는 유태복이죠. 팀 선배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두 선수가 타협이 아닌 맞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5번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7번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종교가
유태복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김포팀 완승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 쪽으로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주가 흘러가기보다는 3번하고 7번이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은 한 방으로 3번과 7번 동반 입장 깔끔한 승부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7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힘으로 버텨낸다면 최동현, 후미권 마크에 만족한다면 아무래도 유태복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복승 안에서는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면이 아무래도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후미권 마크에 나갈 유태복을 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는 그래서 3복승에서는 최동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7이 깨진다면야 3번하고 6번이 가능하고 7번하고 5번 정도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재원이 특성급 결승전에서도 짜릿한 취입승부로 머리까지 쳤어요. 그 점 때문에 점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재원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딱히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서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뭐 홍희철도 그렇고 배민구도 그렇습니다. 홍희철이 정재원 앞에서 죽기 살기 때려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정재원이 이래저래 반바퀴나 3, 4코너 지점에서는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정재원 경주 보면 3, 4코너 지점에서 힘을 썼을 때는 대부분이 잡혔어요. 그 점 때문에 정재원의 뒤는 6번 박용범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취입 기회만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당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재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용범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박용범이 월등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정재원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화력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 박용범의 직선 취입발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 박용범의 직선 취입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입니다. 6번하고 1번 쌍복견주권 쪽에 6번하고 1번 쌍복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뭐 1번하고 6번하고 1번이 싸우게 된다면 후미는 아무래도 김연경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과 3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6번과 3번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재원 앞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어요. 하나같이 후미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정재원이기 때문에 때리면 잡힐 가능성, 잡히게 된다면 박용범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대 전적 월등한 것 같습니다. 세 번의 동반 입장 모두 박용범이 가져갔어요. 6번, 1번 쌍복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 들어간다면 1번, 6번, 3번 3복승은 깔끔한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정종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거의 뭐 6개월 만에 정종진 출전했는데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종진이 일찍 출전했습니다. 2회차 만에 임채빈을 만났어요. 좀 더 정종진이 여러 선수 만나서 승수를 쌓고 자신감을 확실히 얻은 상태에서 임채빈을 만났더라면 좀 더 멋진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경륜의 최고의 경주는 아무래도 빅카드는 아무래도 임채민과 정종진의 맞대결인데, 정종진이 너무나 빨리 출전했어요. 분명 이번 편성은 여유있게 정종진이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 생각한다면 너무나 좀 아쉬운 빅카드가 빨리 소모가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종진 녹슬지 않은 기량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종진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전주팀 선수들이 있어요. 이뜸하고 최래선이 과연 협공 펼쳐 나가면서 정종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목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한윤이 힘을 쓰는 작전, 정종진이 있을 것 같고, 그 뒤를 최래선이나 왕전이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종진이 노골적으로 왕전을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최래선이 있기 때문에,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최래선도 굳이 정종진을 넘어서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정종진도 6개월여 약
대략 한 6개월의 공백기는 있습니다만 파업하고 비파업의 선수들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는 건 알죠. 그 점 때문에 동갑내기 친구 뭐 기량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왕지연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왕지연이 힘을 쓰고 최래선 정종진이 몰고 가는, 정종진이 왕지연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도 아직까지는 정종진이 건재하다,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챙겨준다면 2번, 6번 정도는 화끈하게 한번 힘을 써서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종진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2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최래선하고 이웃뜸이 완벽한 협공 펼쳐 나간다면 7번이 죽기 살기 때리고 이웃뜸이 몰고 가죠. 후미권에서 정종진이 넘어서려다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눈으로 본다면 이웃뜸이 최래선을 넘어서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뒤늦게 날라올 정종진이기 때문에 3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래선의 희생만 있으면 이웃팀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어요. 3, 7하고 3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종진 녹슬지 않았다는 점,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라는 점, 2번하고 6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정종진의 50연승 동타 기록할 수 있는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좋은 임채빈, 아무래도 임채빈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어요. 편성 자세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혼자 달아나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힘을 좀 아껴야죠. 그 점 때문에 김영수가 때려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몰고 가고 그 뒤는 곽현명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곽현명의 뒷자리는 전영규가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준하가 때려주고 김영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1번이 7번 상대로 1번이 짧게 좁혀 나간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 경주 보면 요즘 들어 보면 득점 높은 선수를 더 인정하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곽현명이 때려도 되고 마크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과 7번보다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곽현명도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반까지는 끊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반 입상 한 차례 갖고 있어요. 물론 임채빈이 곽현명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채빈이 유지열과의 협공에서 곽현명이 끊어 먹었어요. 결국 쫓아가는 데 성공하면서 임채빈과 곽현명의 동반 입상이 성공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들어서 곽현명도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 6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경주가 된다면 1번, 6번, 7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 6번, 2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의 50연승 정종진과 타이를 기록할 수 있는 연승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변 없을 것 같아요. 6과 17인데 1번,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을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퀵케어 레싱 플레이 스토어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PC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